네, 안녕하세요. 화재 안전 성능 기준하고 기술 기준 10월부터 내년 시험 보기 전까지 여러분들하고 계속 같이 얼굴 보게 될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요. 일단 저도 OT를 조금 해야 되니까, 그죠? 공부 방법 제가 했던 것도 좀 한번 소개 좀 시켜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도움이 됐던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부분 있으시면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처음 하시는 분 계실까요? 이번에 처음 한다 관리사에. 그럼 대부분들은 여러분들은 조금씩 이제 하신 거네요.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제일 기본이 요겁니다. 우리 소방시설 관리사의 주요 업무가 요거니까요. 이거를 머릿속에 다 꿰뚫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다 암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격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거를 다 암기하고 시험장에 가신다는 거. 큰 맘 먹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5회 때 관리사의 시험을 합격했고요. 설계하고 점검하고 두 과목을 다 응시를 해서 네, 합격을 했습니다. 수험 기간은 13년도부터 하다가요. 이때도 조금 아쉽게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13년도에 직장 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14회 때 올인을 해서 했는데 떨어졌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15회 때 이렇게 해서 한 2년 반 정도를 거쳐서 하루에 11시간에서 13시간씩 공부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이번부터 하시면 돼요. 그죠? 이거는요,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 시간은 전 제외했어요. 스탑워치를 2개를 놓고요. 공부할 때 스타트, 화장실 갈 때 얘 정지해 놓고 화장실 갈 때 스타트. 그러니까 노는 시간하고, 그러니까 공부 외 시간하고 공부 시간을 같이 스탑워치로 비교를 한 이 시간입니다. 네. 하루에 하루도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15회 때에 가서는 주말에도 좀 쉬고 어느 정도 이제 합격권에 올라왔을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암기했던 풍차 돌리기 이런 것들 암기 카드를 제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네, 그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거를 이제 그죠? 집에 갖고 가셔야 되겠죠.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 23년도. 그죠? 올해가 24년도, 24회 시험을 봤고요. 그러니까 올해 23년도에 이제 시험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보시면 그냥 이래요. 합격률이 이랬어요. 네, 1.46 뭐 이랬습니다. 그죠? 합격 인원 39명. 23회 때. 24회는 아직 안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쉽거다, 엄청나게 어렵거다.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리사 협회에서는 최소 인원제를 조금 정하자. 100명이면 100명.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39명 했다가 어떨 때는 280명 나왔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선은 인원을 좀 맞춰가자라고 요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은 아시죠? 꽈락 40점 일단 넘으셔야 되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신다는 거. 그리고 5분이 채점을 하셔가지고요. 최고 점수, 최저 점수는 안 하고요. 나머지 3분에 대한 평균 점수로 이렇게 매긴다는 거. 네. 자, 아까 말씀드렸고 22년도에는 5%. 네, 이렇게 이랬습니다. 합격 172명. 여기 39명. 이것도 많이 차이 나죠? 21년도 3.7% 합격하셨고 104명. 그러니까 되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저 할 때는 75명 요 정도 나왔었고요. 네. 여기 안에 들어가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합격자 연령 보시면 60대가 그래도 제일 많죠. 50대 60대가 40대 30대 20대도 있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젊다고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이 조금 있다고 못하시는 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누가 더 열심히 반복해서 보냐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시험은. 자, 남성이 자, 23회 때는 자, 35명이 됐고요. 여성분이 4명이 정말 적죠. 네. 그래서 여성 합격자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게 쭉입니다. 13회 때부터 자, 23회 때까지 보시면 147, 44, 뭐 75, 122 쭉 가봐. 283. 너무 그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그래프를 보면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몇 명 정도 예상되실까요? 이번에 보신 분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200명이요? 그죠? 그러니까 150 저는 한 요 언저리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채점이 상당히 날카롭게 채점을 할 것 같아요. 네. 저희 지난번 기수 분들에서 100점도 있어요. 100점. 예.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예, 100점 분도 계시고요. 네. 아무리 학원에서 다 올라오는 걸 비교를 했을 때 자기는 틀린 게 하나도 없대요. 네. 그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진짜 이 점수가 나오는지 일단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제가 정리했던 건데요. 20회, 21회, 22회, 23회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화재안전 기준이죠. 거기서 기술 기준하고 성능 기준으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돼서 더 공부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그 지금은 그냥 50대 50으로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과목 응시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죠. 두 과목이 이제 거의 별로 없어요. 한 과목에만 점검에만 몰다 보니까 설계를 오히려 더 쉽게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검은 어렵게 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출제하시는 분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 점검에서는 너무나 쉽게 나왔기 때문에 채점도 되게 박하게 할 것 같고요. 오히려 설계에 좀 부분 점수를 좀 많이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과목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현장에 나가서도요. 보시면 이렇게 화재 안전 기준이 이렇게 계속 쭉쭉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범경, 그 다음에 이제 자체 점검에서 우리 보고서의 점검 항목 있죠. 이 세 부분만 완벽하게 일단 가져가신다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나실 때마다. 이번에도 역시나 이거 세 가지가 다 나왔잖아요. 그죠? 네. 뭐 크게 없었어요. 점검 요거는 갈수록 적어지는 추세고요. 점검 방법이라던가. 가끔씩 계산 문제가 점검에 등장이 한 번씩 들어가고요. 그죠? 이렇게 들어갔고요. 뭐 가닥수 문제도 나오지도 않았었습니다. 한 번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 여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네, 자체 점검 항목, 법령, 화재 안전 기준 요것만 해도 양이 상당하거든요. 위험물 같은 경우도 우리 위험물 법에서 저희 자체 점검에서 빠져 있잖아요. 그쪽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요 세 가지만 완벽하게 잡아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여기서부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사 합격을 위해서 생활에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했던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2번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바이오리듬 어느 때 공부가 제일 잘 되시는지. 자, 오전, 오후, 야간. 자, 오전에 공부가 잘 되시는 분 계세요? 한 세 분 정도? 오후가 잘 되시는 분 없죠? 그죠? 오후 뭐 밥 먹고 1시 12시 이후부터 저녁 6시까지 거의 없으시네요. 자, 그럼 야간이 한 7분 된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7대 3이에요. 저는 요 시간이 제일 잘 됐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집중력이 상당히 올라가요. 상당히 올라가고요. 12시 점심시간 이후로 밥을 먹고 나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그럼 이때 공부는 저는 이때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고 오후는 어때요? 공부가 거의 안 되죠. 그러다가 뭐 졸고 뭐 하고 하다가 저녁 때 되니까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만 도서관을 갔는데 이거하고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오후를 어떻게 살려야 되든지. 예. 혹시 공부만 하시는 분 계세요? 다 직장인 경험을 하시나요? 예.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올려야 돼요.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래서 오전, 오후, 야간을 세 번을 다 오전처럼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저는 강구를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시간을 11시간, 13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중력 있게 이 세 가지를 화재 안전 기준부터 해서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저는 낮잠을 잤거든요. 잠을 잤거든요. 1시간씩. 그래서 자고 나니까 얘가 다시 이게 떨어지는 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에 임박해서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이걸 떨어지게 안 할까? 그것도 되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나중에는 올라가서 바로 집중력에 쭉 가는 방법을 또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오리듬 여러분들 스스로 어디에 맞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디에다가 투자를
암기를 하실지 이 두 부분에 여기나 여기 중에 생각을 하시고 오후에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찾아야 되고요. 자, 삼각형은 우리 화재 안전 기준의 삼각형의 크기가 커요. 자, 여기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의 삼각형이고요. 얘가 법규예요. 그 다음에 자체 점검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뭐 계산 문제라던가 뭐 나머지 것들은 삼각형이 이렇게 작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이 삼각형의 이 크기만큼 여러분들이 시간을 여기다가 투자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도 하다가 까먹을 수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암기했을 때는 올라가다가 까먹다가 다시 암기됐다가 까먹다가 이게 한번 암기되고 유지가 쭉 계속 가야 되거든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여러분들은 빨리 이걸 넘겨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주기적으로 잘 봐주셔야 된다는 거. 한 번만 봐서 다음 거로 넘어가시면 또 까먹는다는 거. 그래서 얘도 그 삼각형의 크기만큼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얘가 까먹지 않게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그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삼각형에 대한 이 삼각형과 이렇게 진동 요거를 적용을 좀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까먹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운동도 좀 몸도 좀 챙겨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암기 카드 여러분들 다 손으로 써서 암기를 하실 건지 아니면 눈으로 보면서 떠들면서 하실 건지 그것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작성했는지 이 풍차 돌리기에 관련된 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망각곡선인데요. 여러분들이 수조 기준을 외웠어요. 수조 기준을 외웠는데 100% 암기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20분이 있으면 이렇게 까먹어요. 60%도 채 안 되네요.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50%도 안 되게끔 까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가 지났어요. 그럼 33%까지 떨어진답니다.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망각곡선에 의해서 얘를 어떻게 계속 100%로 유지를 시켜야 되는지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복습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 정기적인 복습을 하면 까먹었다가 다시 올리고, 기억률이 까먹었다가 다시 올리고. 그러니까 짧게 보는 거죠. 여기 사이를 짧게 보다가 어느 정도 또 텀을 주고 또 보다가 또 텀을 보다가 나중에는 얘가 이제 계속 쭉 이어지게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단기에서 장기 기억으로 연장을 해야 된다. 한번 암기를 한 다음에요. 20분 후에 다시 암기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한번. 그 다음에 다시 요걸 암기해서 다시 이렇게 떨어진 거를 올렸잖아요. 그 다음에 1시간 후에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떨어졌다가 다시 올리는 거죠. 3시간 후에 다시 암기. 조금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올려야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길게 해서 7시간이 지나서 다시 암기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쭉 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저는 계속 하나를 외우더라도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하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횟수를 좀 정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5번 정도 하루에 중간중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암기를 하시면 네, 요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제가 그 2년 반, 뭐 길게 3년 동안 제가 해본 경험이거든요. 하나를 외우면 그냥 까먹어요. 그러다 포기하게 돼. 그죠? 그래서 얘를 가지수를 많이 늘리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암기해서 내 걸로 가져가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학습 후에 매일 체크해라. 약 복용하듯이 계속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풍차 돌리기를 해야 된다는 거. 자, 저는 처음에 이렇게 암기를 했었어요. 명한만한 사이즈로요. 그냥 저는 원장님이 이제 암기법도 다 올려주실 거잖아요. 원장님이 만드신 거에 여러분들이 괜찮고 하다 보면 그게 머리에 박히면 앞에는 문제, 뒤에는 암기법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써가지고요. 계속 듣거나 아니면 저는 명함만한 사이즈니까 계속 갖고 다니면서 계속 돌려봤어요. 돌려보고 이거를 문장으로 암기하기 전에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상당히 많이 땄었어요. 예, 복원율이 100%가 어느 정도 될 수 있게끔 그 문장을 썼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중간중간 되게 많이 땄었어요. 많이 따다 보니까 이거를 외우기는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얘를 다 암기하고 나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100%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암기 키워드를 위주로 먼저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강요는 아닙니다. 제가 했던 방법이 맞으면 여러분들 따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를 네, 이렇게 갖고 다녔어요. 이런 식으로. 양이 많죠? 네. 그래서 5개 송수구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볼 거,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그 링을 채워서 제가 하루 본량을 갖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목표를 잡으셔가지고요. 그거를 해결해 나가셔야 돼. 그냥 내일 하지 뭐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요 정도까지도 더 있었죠. 근데 제가 남은 게 한 요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다 암기가 됐으면요. 저는 이제 A4를 6등분을 했습니다. 이렇게 6등분을 하고요. 이렇게 인쇄를 했어요. 인쇄를 하고 앞에는 여기 문제 썼죠. 문제 쓰고 그 다음에 제가 키워드 암기한 거 여기다 하고 그다음 나머지에 원문을 다 여기다가 실었어요. 그렇게 하고 얘를 코팅을 했어요. 이게 종이만 있으면 훼손이 자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코팅을 하고요. 목욕탕을 가든 어디든 가든 젖지도 않고 하니까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갖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링 뚫어가지고 구멍 뚫어서 이렇게 하루 본량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면서 이제 원문까지도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얘도 색깔별로 과목마다 다 다르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서 암기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책도 안 갖고 가고요. 이 책을 다 제가 여기다가 다 썼기 때문에 이 무겁게 갖고 갈 필요도 없어요. 시험장 갈 때도요. 이런 거 안 갖고 가고요. 제가 예상되는 것만 얘를 또 따로 뽑을 수 있잖아요. 그 예상되는 문제만 따로 뽑고요. 예, 그렇게 해서 계속 돌렸었죠. 자, 그래서 그 풍차 돌리기인데요. 제가 관리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적금 통장을 하루에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12개의 통장이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1월 달에 10만 원을 적금을 만들고요. 2월 달에 10만 원 붓고 또 만들어요. 3월 달에 이렇게 늘어나고요. 4월 달에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12개가 마지막에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풍차 돌리기 적금이라고 해가지고 목돈 만들기에 저는 이렇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저는 하루에 5개를 암기했습니다. 하루에 5개. 욕심 안 부리고 정확하게. 그 다음에 화요일이 되잖아요. 월요일 날 반복을 해요. 다음 날 반복을 하고 화요일 날 5개를 다시 늘렸어요. 그죠? 이해 가시죠? 수요일 날 월요일 거 공부, 화요일 거 공부, 수요일 거 공부. 네, 이렇게 또 늘렸습니다. 목요일 날 월, 화, 수 늘리고 금요일 날 월, 화, 수, 목 늘리고. 그래서 저는 이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게 이 5번까지 이렇게 반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틀 쉬고 얘를 월요일을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에빙하우스 이것처럼 이 떨어지는 거를 계속 올린 거죠, 저는. 그죠? 이해 가시죠? 네. 이런 식으로 화요일 날도 이렇게 해서 한번 5번 했죠? 그럼 얘도 또 이틀 쉬고 또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월요일 날 거 보시면 이틀 쉬었잖아요. 얘를 해서 암기를 또 다시 했어요. 그럼 3일 쉬고 얘를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쉬고 또 한 번. 그 다음에 일주일 쉬고 또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에 얘를 엄청나게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에서 장기로 계속 기억을 넘기셔야 된다는 거. 근데 저는 이걸 직장 생활을 안 하고 퇴사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5개 외우기요. 하루에 어떠실 것 같아요?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그 양의 그 문장의 양에 따라서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2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하루에 1개 부담스러우시면 시작이시니까. 근데 그 전에 키워드를 암기를 하셔야 되고 키워드가 다 되시면 얘를 문장으로 바꿔서 내 걸로 만드셔야 되는 그런 과정이 처음부터 문장으로 하시면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키워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내 걸로 만드시든지 원장님이 올려주시는 그대로 하신다든지 결정을 하셔서 5개씩 전 5개씩 했어요. 이렇게 뭐 화재 안전 기준, 법령, 항목 이런 식으로 다 섞어서 5개씩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한 달에 100개가 되더라고요. 한 달에. 네. 그래서 누적 반복은 9번, 5, 6, 7, 8, 9번이 이렇게 다 반복이 되더라 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짜셔야 됩니다. 그게 풍차 돌리기. 적금 시각하고 똑같았죠. 그래서 적금에서도
네,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이 다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절제 포기하면 안 된다. 성공한 사람은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 네, 그렇게 전략을 짜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저같이 전업인으로 공부를 하신 사람하고 직장인하고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겠죠? 두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25회 시험장에 갔어요. 누가 이길까요? 전업인이 더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전업인인 분들은 하루에 8시간 순수하게 요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8시간. 자, 일주일 하시면요 48시간은 일하는 시간이 나와요. 네,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시고 일요일은 뭐 휴식을 하루는 쉬어주셔야 돼요. 무조건 다 풀로 하시면요 지치게끔 돼 있거든요. 뭐 중간에 뭐 하루를 쉬든 언제 쉬시든 주말에 하루를 쉬시던 하루를 일단 쉬어주셔라라는 거. 그래서 48시간이 나오는 거. 자, 직장인 분들은 자 하루에 제 기준입니다. 해보니까 3.5시간. 네, 최소 기준입니다. 3.5시간을 해서 하면 3시간 반이잖아요. 일단 4일을 잡아요. 그러면 14시간이 나옵니다. 14시간. 그래서 금요일이나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이 있잖아요. 그럼 직장인분들은 여기서 3.5시간씩 이렇게 해요. 근데 뭐 당직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출동 나갈 수도 있고 뭐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루가 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일단 빼는 4일의 시간을 가지고요. 뭐 3.5시간, 3.5시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주말에는 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달리셔야 됩니다. 주말에는 한 11시간 정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요거 4시간 3.5시간 곱하기 4일 이렇게 해서 14시간 나오고요. 주말에 11시간 이틀 해서 22시간 그래서 36시간이라는 시간이 확보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보세요. 48시간하고 36시간하고 얘가 더 많지만요. 이길 수 있어요. 전업인을 이길 수 있다는 요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스케줄을 어쨌든 잘 짜주셔야 됩니다. 네. 내가 안 되는 날이 있으면 안 되는 날 하고 주말에 열심히 다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가족 행사 절대 친구들하고 술 밥 먹는 거 절대 저는 다 포기했었어요. 추석 설날 명절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양해를 구했어요. 다 구하고 안 가고 도서관에서 유일하게 계속 공부만 했던 걸로 그렇게 해도 2번 떨어졌잖아요. 네. 운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 직장인분들은 그 시간을 항상 이용하셔야 됩니다. 암기법을 아니면 음성을 녹음해가지고 들으시든 그 다음에 완전히 노는 시간도 하루는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 한 달에. 그래야지만 그 시간도 기다리고요. 설레이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전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 예. 잘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요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36시간 정도는. 자, 그리고 직장인 분들은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늦공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늦게 공부. 자, 세공은 새벽 공부. 어떤 게 더 나실까요? 늦게 공부하는 게 나실까요? 새벽 공부하는 게 나실까요? 새벽이요? 네.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이신 분들은요. 저는 오전 이때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7시에 출근을 나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5시에 일어나셨어요. 5시에 일어나서 2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 안에 집중력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고요. 이 출근 시간이라는 마감 시간이 있잖아요. 이거에 맞춰서 이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늦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7시에 퇴근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여유롭게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마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여유롭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이 사람이란 마음이 여유롭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긴장감이 없어요. 끝나는 시간도 정해지지 않았고 12시까지 할 수도 있고 좀 뭐 하다가 1시까지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하고 그럼 그 하루가 또 망가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공부하시는 거는 저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시에 출근하셨어요. 그럼 하루 종일 일을 하죠.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몸도 피곤하고 하는데 퇴근하고 7시부터 이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안 들어와. 피곤하니까. 네. 그래서 공부하는 게 조금 이때는 좀 부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새벽에 저는 추천을 해드린다는 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어때요? 브레인 리셋, 머리가 맑아지죠. 그죠? 그래서 브레인 리셋도 되고 출근 시간에 의한 마감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공복인 상태이기 때문에 집중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인도 리셋되고 마감 시간도 있고 공복 시간도 있기 때문에 더 집중이 잘 돼서 잘 된다. 배가 부르면 우리는 집중이 잘 안 되겠죠. 배가 부르면 뇌가 피가 적게 흐르기 때문에 집중이 어렵다는 거,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 허벅지를 아무리 찔러도 잠을 이길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결론이죠. 뇌를 리셋한 새벽에 공복인 상태에서 마감 시간을 지켜 공부를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바이오 리듬을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맞출지, 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주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작년부터 박호선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공부 방법들을 많이 말씀을 드려서 많이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셔서 저희 반에 36명이 여기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뭐한 20명 정도가 합격권에 일단 들어 있다는 거. 네, 그죠? 더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이것도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OT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실까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수업에. 네. 네. 그거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준비를 쓰는 그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과정도 공부에 어쨌든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 암기 키워드도 내 걸로 만들려고 하면요, 그것도 되게 머리 아프거든요. 근데 내 걸로 만드는 게 사실상 더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남이 해주는 거 좋다고 했지만 나한테는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짜투리 시간에 그거를 만들어서 새벽 시간에 그걸 암기하는 시간으로 더 두면 더 좋겠죠. 네. 자, 화재 안전 성능 기준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능 기준하고 기술 기준하고 어떤 애가 더 디테일하게 더 나눠져 있나요? 네, 기술 기준이 단서 조각이 더 붙고요. 얘는 좀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료, 이런 성능에 관련된 재료 같은 것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재료에 따른 어떻게 설치하라게끔 기술 기준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서 초점은 일단 기술 기준에 맞추시고요. 비교는 항상 성능 기준에 같이 비교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밴드에다가 여러분들 오늘 공부한 내용을 그 표를, 그러니까 화재 안전 기술 기준을 좌우로, 좌측은 기술 기준, 우측은 성능 기준을 비교를 해서 같이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이것도 도움 되시라고 같이 만들었으니까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할게요. 기술 기준, 성능 기준이 있지만, 자,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을까요? 네, 41번까지. 이게 새로 제정이 되고요. 그죠? 뭐 신설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있어서 이제 1번 소화기구부터요. 41번 맨 끝에까지 있고요. 우리 거는 자 42번에 우리 그 내진 설계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진 설계 이전까지가 우리 화재 안전 기술 성능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주가 어떻게 보면 되게 타이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또 수계죠. 그죠? 이런 수계 부분은 옥내 소화전에서 얘기가 다 겹치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겹치는 부분은 다 일단 제외를 하고 옥내 소화전은 다 설명을 드릴 거죠. 다 드리면서 네, 중간중간 얘는 겹치는 부분은 빠지고 이 다른 특색 있는 것들을 위주로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수계, 그 다음에 가스계 이렇게 쭉 들어있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고체호로들도 새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경보설비죠. 경보설비 쭉 나오고요. 바뀌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법이. 그래서 그것도 잘 챙겨서 드려야 되겠죠, 제가. 화재 알림 설비 이런 것들 새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가스 누설 경보기도 또 디테일하게 더 늘어났죠. 그래서 얘는 이제 피난 구조 설비 이렇게 쭉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 소화 용수 설비, 잠깐 소화 활동 설비 순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됐고 쭉 가서 그 다음에 비상전원까지 해서 도로 터널, 그 다음에 고층 지하구 건설 현장도 새로 들어왔고요. 네. 전기 저장 시설 들어왔고요. 공동주택 새로 들어왔고요. 창고 시설도 새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24회 때 이렇게 새롭게 제정된 것들이 다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네. 잘못 만들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23회 때는 일주일 전에 공고난 것들이 시험에 다 나왔어요. 그죠? 그 누가 그걸 볼 수가 있겠냐고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안 나왔다는 거는 어쨌든 우리는 24회 때 안 나왔으니까 25회 때 얘네들을 반드시 1순위로 잡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순위가 있죠. 그죠? 24회 때는 그냥 일반적인 기본적인 문제들만 실려서 나왔다는 거. 자, 소화기구 1번입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화재안전 기술 기준입니다. 자, 얘가 소화기구만 있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자동소화장치라는 명칭이 따라서 붙었습니다. 얘는 부산에 있는 그 건물에서요, 우신 골드버그 같은 그런 건물에서 4층의 미화원실에서 피트 측이거든요, 피트실. 자, 피트실 이런 데서 소방시설이, 우리 피트실은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는 면제되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미화원 분들이 밥을 해 먹었어요. 밥을 해 먹다 보니까 여기서 화재가 난 거예요. 화재가 나서 이게 외벽을 타고 건물에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얘가 가까운 건물까지도 다 타버렸어요. 네, 다 타버려가지고 아, 지금까지 우리가 피트 54년도 소방에 관련된 법이 제정된 이후로 피트층은 다 제외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게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 보면 이렇게 볼트 조임을 해놨어요. 못 들어가게끔. 근데 손으로 풀면 어때요? 다 풀리고 들어가서 역시나 미화원분들이 여기서 그죠? 하시죠? 아니면 여기다가 소방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동소화 장치를 여기에다가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EPS실이나 TPS실 같은 데 가보시면 가로,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여기 세로 요 부분이 1.2m가 초과가 되면요, 여기 자동소화 장치 종류가 뭐 있죠? 네. 자, 고체 에어로졸, 가스, 분말, 캐비넷형, 주거용, 상업용 자동소화 장치 이렇게 종류가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를 이 피트실에다가 갖다 넣는 거예요. 대부분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벽에 소화기 같은 게 달려 있거든요. 분말 아니면 고체 에어로졸 뭐 그런 것들이 여기 벽에 달려 있고요. 여기서 화재가 나면 얘네들이 분사를 시켜서 여기 화재를 진압하도록, 그게 요것 때문에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 장치라고 명칭이 바뀌어서 네, 다시 개정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자, 소화기구는 자, 기구입니다.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자, 소화기구. 자, 우리 소화기가 있죠. 그죠? 기구 중에 하나가 소화기. 얘는 또 뭘로 나눠요? 소형 소화기가 있고요. 대형 소화기가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소화기구 또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리가 얘도 자동 확산, 네, 소화기도 얘도 장치였거든요. 근데 또 명칭이 또 바뀌어서 이제 자동 확산 소화기로, 소화기 종류 중에 하나죠. 얘도 어쨌든 자동 확산 소화기가 이렇게 다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간이 소화, 네, 용구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자동 확산 소화기는 얘는 또 바뀌었어요. 그죠? 주방용이 있고요. 일반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유리화재용이 있나요? 전기냐? 예, 전기가 이렇게 세 개로 또 구분이 돼서 나왔습니다. 얘가 22회 때 한번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정의가 이렇게 정의가 나왔었고요. 자, 간이 소화용구는 뭐가 있나요? 뭐 마른 모래, 그죠? 뭐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그 다음에 뭐 투척용, 예, 소화용구. 그 다음에 뭐 에어로졸식, 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화기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화재안전 기준에 이 소화기에 대한 소형 소화기와 대형 소화기에 대한 네, 설치 기준을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를 안 할 수 있는 뭐
자, 감소 기준이라는 것도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제할 수 있는 면제 기준도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사가 되시면 설치 기준, 그 다음에 여기는 감소할 수 있는지, 감소도 머릿속에 다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소화기에 우리가 소화약제가 담기죠. 그죠? 그럼 얘는 고체 방식이 있고요. 액체 방식이 있고, 그죠? 가스, 기체 방식이 있죠. 그래서 고체 방식은 우리가 뭐로 사용이 됩니까? 여기 소화기 안에? 그죠? 분말이 담기죠, 고체. 그럼 얘는 다시 1종이 있고, 그죠? 2종이 있고, 뭐 3종이 있고, 뭐 4종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소화기에는 우리가 몇 종이 담깁니까? 그죠? 3종이 담기죠. 그래서 얘는 뭐 NH4, H2, 네, PO4라는 인산 암모늄이 여기에 담기는 거죠. 담기는데 우리는 또 화재가 나면은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K급 화재, 또 새로 개정돼서 들어온 게 무슨 화재예요? D급 화재.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3종에 대한 분말이 이 A급 화재에 적응이 있는지, 그죠? B급에 적응이 있는지, C급, K급, D급에 적응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표를 가지고 또 확인을 또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도 다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화기 개수를 얼마만큼 몇 개를 산정해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요. 자, 요겁니다. 자, 설치 대상입니다. 우리 시행령 별표에 있는 그 설치 대상인데요. 반드시 암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얘는 법령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책에는 화재안전 기준에 요 법령까지도 같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얘도 암기를 어쨌든 다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소화기구입니다.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자, 특정 소방 대상물.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은 우리가 용도가 뭐가 있습니까? 대충. 자, 공동주택이 있죠. 그죠? 근생이 있죠. 문화 및 집회시설 있죠. 뭐 판매시설 있죠. 그 다음에 뭐 종교시설 있죠. 그렇게 공동주택이 1번이거든요. 그렇게 쭉 가서 몇 번까지가 있을까요? 30번까지가 들어있고요. 마지막에 얘가 복합건축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합건축물은 뭐 근생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가 두 가지로 같이 쓰이는 거를 우리가 복합건축물이라고 용도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공동주택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파트죠. 네, 아파트. 얘는 몇 개층 이상인 거를 아파트라고 할까요? 네, 5개층. 5층 이상인 거를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12월 1일부터 다시 시행이 되는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 이 두 가지가 새로 12월 1일 날 네, 개정이 돼서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머릿속에다가 이제 넣으셔야 돼요. 아직 개정이 안 됐지만 여러분 어차피 내년이니까 미리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또 뭐 기숙사, 네,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뭐 근생, 어느 때 근생이고 어느 때 다 판매시설로 뭐 이렇게 바뀌잖아요. 뭐 마트 같은 게 1000제곱미터예요. 근생일까요? 판매시설일까요? 그죠? 네, 얘는 이상이니까 판매시설로 들어간다는 거죠. 1000이 안 되면 근생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용도에 맞게 법을 설치 대상을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 네. 자, 그래서 소화기구는요. 자, 연면적 33제곱미터. 33이면 몇 평입니까? 그죠? 10평. 이런 장소에 소화기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까 소화기구의 종류가 뭐뭐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뭡니까? 네, 소형 소화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 다만 이게 단서 조건이라고 합니다. 요런 부분을 법에서. 자, 노유자 시설은 뭡니까? 자, 어린이, 그죠? 노약자, 장애인, 이걸 노유자라고 하죠. 자, 그러한 시설에 있는 경우는 자, 축청용 소화용구. 아까 소화기구에서 종류가 이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투척용 소화용구를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소화기가 산정이 됐어요. 다 6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3개는 이 투척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노유자 시설에 투척용 소화용구라고 해서요. 이렇게 강화액이 들어있는 이렇게
이 플라스틱으로 된 이렇게 동그란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잡고 불이 난 화점에 얘를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스트라이크를 못 시키면 주변 딴 데다 떨어뜨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노이자 시설에 이걸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 그 외의 분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현장에는 이것도 많이 설치가 돼 있고요. 아니면 소화기만 다 깔아 놓은 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셨을 때 이런 것들도 법으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1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 자, 가스 발전 시설 중 전기 저장 시설, 그 다음에 요게 명칭이 바뀌었죠? 문화재였는데 국가유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터널이 나오죠. 터널도 우리가 길이에 따라서 소방시설이 뭐가 들어가는지 다 종류가 나오거든요. 500m였을 때, 뭐 1000m였을 때, 그 다음에 뭐 행정안전 불용으로 정하는 위험한 터널이었을 때, 그럼 얘는 몇 미터란 얘기예요? 터널의 길이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짧은 터널에도 얘는 뭐를 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화기를 다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터널 지나가실 때 소화기가 몇 미터마다 터널에 하게끔 돼 있죠? 그죠? 50미터마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도 2차선인지, 그죠? 아니면 4차선의 일방 터널인지, 그렇게 했을 때 한쪽에다가 소화기를 이렇게 두 개를 놓던지, 아니면 한쪽에 놓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놓던지, 도로 터널의 화재 안전 기준에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하구에도 소화기를 갖다 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대상 4가지, 여러분들이 얘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하지만 요 빨간색 박스 친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이 종문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배울 건데요. 자동 소화 장치 6가지가 어디에 뭐를 설치해야 되는지,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중 후드, 덕트, 설치되는 주방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해야 된다. 다음에 어느 하나 있죠? 얘네들이죠. 이 경우 주방에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라. 자, 주거용, 우리 아파트에 설치하는 주거용, 그 다음에 판매 시설, 대규모 점포 안에 들어가 있는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것. 주거용은 자, 아파트 등 아까 말씀드렸던 5계층 이상인 아파트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의 모든 층. 예전에는 이게 몇 층이었습니까? 예, 30층 이상이었는데 그게 법에서 이제 없어졌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이제 모든 층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 가셨을 때 이거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상업용이 이제 새로 들어왔습니다. 요게 없었거든요. 근데 없었다가 이제 문구가 생겼어요. 자,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것. 자, 판매 시설 중 이런 거 안 써도 됩니다. 이런 거 암기 못하면 이건 그죠? 안 해주셔도 돼요. 판매 시설 중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 음식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식품위생법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아니면 좀 불안하시면 요까지는 써주세요. 유통산업발전법에 해당하는,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조항은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 급식소,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더 뭐 마음이 편할 수는 있죠. 근데 안 되면 판매 시설 중 대규모 점포,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2가지가 이 상업용이 딱 구분이 돼서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 그래서 나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1번 여러분 암기 카드 들어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3번째, 자, 캐비닛형,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얘네는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정하고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얘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암기 수첩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시험에 내면 그죠, 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나왔다는 거. 전체적으로 다 암기, 그 다음에 구분해서 암기하려면 요거 물어볼 수 있는 거 3번. 네. 자, 그래서 4번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빠르지 않죠? 그죠?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재 안전 기준은 용어의 정의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소화약제. 자, 아까 소화기하고 자동 소화 장치 그 통에 들어가는 그 소화약제가 아까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있었잖아요. 고체는 뭐 분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액체는 뭐 물, 그죠? 뭐 그런 애들. 기체는 뭐 할론, 뭐 이산화탄소, 뭐 할로겐 화합물, 뭐 그런 애들이 담겨져 있겠죠.
고체, 액체,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암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수계, 가스계 이건 제가 넣은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자, 그다음에 자 2번. 자, 소화기란 약재를 이제 압력에 따라 압력을 뭘로 많이 넣죠? 우리가 이런 소형 소화기 같은데 여기다가 질소를 많이 갖다 넣죠. 그래서 질소의 압력으로 여기다가 이제 같이 추갑을 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합니까? 추갑식 소화기라고 하거든요. 추갑식 소화기. 분말이 여기 밑에 깔려 있고요. 이 안에 질소로 꽉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앞에 동그랗게 게이지가 이렇게 있죠. 그 게이지를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이 부분에 녹색 부분이 이렇게 칠해져 있죠. 그래서 바늘이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가면 불량인 거죠. 충합 불량이라고 하죠. 압력이 빠졌다고 해서 너무 또 이쪽으로 가도 안 됩니다. 과압이 걸리기 때문에 어디서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식 소화기가 있고요. 추갑식 소화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가압식 소화기는 이제는 우리가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압식은 이 안에 질소통이 안에 이렇게 같이 들어 있었어요. 들어 있는데 이 용접 이 통 있죠? 이 가운데 부분 이 밑에 부분은 용접을 하잖아요. 붙이려면. 근데 이 약한 부분에서 이게 터진 거예요. 터져서 이게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되면서 이 턱을 맞아서 사람이 턱 맞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가압식 소화기는 이제 지금은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다 추갑식이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년의 이 기간을 줬습니까? 10년의 유효 기간을 줬고요. 10년이 지나면 다시 다 바꿔라라는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소형 소화기. 자, 능력 단위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능력 단위는 뭐라고 할까요, 얘들?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치가 뭐 1단위, 뭐 2단위, 3단위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1단위는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작다. 3단위는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좀 크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면요. 이렇게 나무를, 오리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막 싸놔요. 막 싸놔요. 이렇게 높이 싸놔요. 그래서 이거를 몇 개 이렇게 갖다 놓거든요. 몇 개 갖다 놓고 소형 소화기는 얘를 이렇게 꺼봐요. 그럼 얘는 하나만 꺼졌어요. 그걸 1단이라고 하고요. 이런 거를 3개를 껐어요. 그러면 얘는 3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 3단위는 더 많이 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소화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A3, B5, C는 적응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A급은 3단위, B급은 5단위, C급은 단위가 없어요. 그냥 적응성이 있다라고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능력 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 능력 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잘 시작하실 때 잘 체크하면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는 얘가 이한지 미만인지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암기법 할 때 뭐 능, 일, 대, 미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죠? 이게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시는 겁니다. 능, 일, 대, 미 이렇게. 자, 대형 소화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운반대하고 바퀴가 거기 설치가 돼 있답니다. 그리고 A급은 10단위 엄청나게 그죠? 많이 끌 수 있는 거죠. B급은 20단위 소화기를 말한다. 그래서 자 82회, 84회, 101회 때 기술사에도 정의가 나왔다네요. 그래서 얘도 잘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확산 소화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주방, 전기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얘는 23년 8월 9일 날 개정이 되면서 동시에 시행이 됐고요. 몇 회에 나왔습니까? 23회 때 나와가지고요. 25회도 얘는 좀 나올 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화재용, 우린 얘를 영어로 어떻게 알파벳으로 뭐라고 합니까? A라고 표현하죠. 주방은요? K, 전기는요? C, 금속은 D, 그죠? 유리는 B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정의도 다 뒤에 담겨져 있다는 거. 자, 일반 화재는 여기 자동 확산 소화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이 안에 무슨 약재가 들어 있을까요? 얘가 아까 3종 분말이 들어 있겠죠? 그죠? NH4, H2, PO4라든 3종 분말이고요. 색깔은 무슨 색입니까?
그냥 분홍색이라고 핑크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분홍색이 약재가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얘 분말물만 들어있으면 안 되니까 이 안에 뭐가 같이 추가돼 있어요? 네, 질소가 같이 추가이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게이지가 네, 압력을 확인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화재가 나면 개방이 돼야 되잖아요. 몇 도에 개방이 될까요? 대부분 72도 정도의 도작이 되면 이 봉판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 압축된 가스와 같이 분말이 샥 하고 나가겠죠. 네. 자, 그게 일반 화재용인데요. 열이 많이 발생되는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 취급소에 설치되는 자동확산 소화기, 보건세대 아니면 건대 보세, 예, 건대에서 만나자고, 그죠? 이렇게 이런 소화기. 자, 주방은 자,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 업무, 공장의 주방에 얘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액체가 들어있겠죠. 그죠? 얘는 고체였지만 얘는 액체여가지고 얘는 뭐 강화핵 이런 것들이 예,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요 K급에 관련된 예, 애겠죠. 키친의 약자입니다. 키친. 자, 그 다음에 전기 설비 C로 표현이 되고요. 이런 변전, 송전, 변압기, 배전반, 제어반, 분전반 등에 설치되는 소화기를 말한다. 자, 얘도 이런 것 뭐 가스가 담겨 있긴 어려우니까 이런 분말이 거의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오른쪽 사진은 이렇게 얘가 담겨 있는 거죠. 주방 화재용 자동확산 소화기가 이렇게 담겨 있고요. 요 동관으로 인해서 요게 이제 요게 방출구가 되겠죠. 방출구가 그렇게 쭉 나가서 네, 불을 끌 수 있게끔 네, 됩니다. 분말은 왜 이걸 못 쓸까요? 여기에다가 분말은 요거 됩니다. 네, 재발화가 일어납니다. 분말 여기 주방에서는. 그래서 이 액체로 다 거품물이죠. 거품 다 씌워 넣는 거죠. 재발화를 안 하게끔 위해서. 그래서 얘는 자 23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화재안전 기술 기준상 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자동확산 소화기 종류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6점.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한 문제씩 다 집중력 있게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안 나온 게 이거죠? 자, 요것도 여러분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요게 보시면 여러분 아파트 가보시면 그 후드 위에 열어보시면 이게 담겨져 있죠. 그죠? 얘가 담겨져 있는 사진을 제가 넣은 겁니다. 자, 소화 약재를 자동이라는 표현이 붙었으니까요.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 장치로서요. 이건 필요 없습니다. 형식 승인이나 성능 인증을 받은 유효 설치 범위 이내에 설치한 소화 장치를 말한다. 그래서 암기할 거면 요 가로도 다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예. 자, 그리고 요 1번부터가 중요하죠. 자,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 전기 또는 가스, 인덕션 아니면 가스레인지, 네, 요거의 자동으로 차단하며 약재를 방출하는 소화 장치를 말한다. 네, 어려운 표현은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시나요? 요게 무슨 방식일까요? 가스일까요? 전기일까요? 네, 전기 방식이거든요. 이게 화재가 나면 감지부가 감지가 되면요, 제어반으로 신호가 들어가서요, 요게 이제 뭐라고 합니까? 얘를 전자 접촉기라고 하나요? 그죠? MC 뭐 이런 표현 하나요? 네, 이게 이제 전원을 끊어 놓는 거죠. 그죠? 배선용 차단기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얘가 전원을 인덕션을 탁 하고 끄는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차단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 사진을 한번 넣어 봤고요. 네, 얘도 역시 네, 이렇게 압력계가 지시가 돼 있네요. 이런 것들 다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 네. 자, 두 번째 상업용이죠. 자, 상업용 똑같습니다. 상업용 주방에 이것만 틀리고요. 쭉 보세요. 그죠? 틀린 거 없죠? 그래서 주거용 하나 외우면 상업용도 된다는 거. 네. 이거 제가 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후드, 덕트 요런 데에 뭐 방출구가 이렇게 있는 사진. 여기도 원형인 덕트에 이렇게 방출구가 있는 사진. 얘는 뭘까요? 네, 가스 차단 밸브. 신호 받으면 얘가 스스로 찡 하고 잠깁니다. 그죠? 이게 찡 하고 잠겨요. 네. 얘가 제어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가 안에 약재, 여기 소화기 열어보면 약재가 돼 있어서
요런 부분 있죠? 요런 부분에서 이제 방출이 돼서 이제 소화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거용, 상업용. 자, 그다음에 캐비넷형이라고 해가지고요. 요 캐비넷 모양 있죠? 요 캐비넷 모양에 열면 이렇게 약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색깔이 들어 있고요. 얘는 HFC 125라는 약재가 들어 있습니다. 예. 자, 얘는 첫 번째 숫자는 뭘 얘기를 하나요? 그죠? 탄소. 얘는 예, 수소. 얘는 플로우로.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합니까?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볼까? 탄소가 2개, H가 1개, F가 5개.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C가 이렇게 2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H가 하나 있고, F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가지고 뭐 C, F3, 뭐 C, 뭐 CH, 뭐 F2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슨 약재인지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게 가스잖아요. 가스가 들어있는데 얘는 소화 설비라고 안 하죠. 그죠? 네, 여기에 이렇게 이제 방출구가 이렇게 천장에 빵빵빵 뚫린 애가 이렇게 여기 요거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하거든요. 이게 얘가 봉판을 얘가 땅 하고 깨치면 이 약재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제 축 하고 약재가 분사된다는 거. 이 형태를 우리는 소화 기구의 자동 소화 장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풀르고 여기다 배관을 연결했어요. 이렇게 배관을 연결하고 여기다가 헤드를 달았어요. 가스계 헤드를 여기 이렇게 달았어요. 그럼 얘는 무슨 설비로 들어가요? 네, 소화 설비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서 체크를 하실 때 이런 형태다. 그러면 소화 기구에다 체크를 하시는 거고요. 이거를 배관으로 연결을 해서 했다. 그러면 소화 설비로 네,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 네, 현장에서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특이사항이 뭔가요? 얘가 이렇게 있죠? 감지기, A 감지기, B 감지기가 있어서 이 솔레노이드를 격발시킬 수 있는 준비를 얘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이나 연기, 불꽃을 얘네들이 감지를 하는 거죠. 소화 약재를 방사해서 소화하는 캐비닛 형태의 소화 장치를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피트실 같은 데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다 1.2m가 넘어야지만 설치하는 이제 거기다가 가스를 넣을 건지 분말을 넣을 건지 아니면 여기다 고체 요로를 넣을 건지 네, 똑같습니다. 열, 연기, 불꽃을 감지해서 약재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 장치를 말한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분말, 열, 연기, 불꽃 요것만 틀리죠? 분말에 고체 에어로졸은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해서 에어로졸에 소화약재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 장치를 말한다. 그래서 종류하고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설치할 수 있는 아까 설치 대상 법에서 봤죠? 네, 그거 같이 잡아줘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얘는 나중에 고체 에어로졸을 얘도 자동 소화 장치인데요. 나중에 뭐 배관을 연결해서 하는 고체 에어로졸을 소화 설비로 또 구분이 됩니다. 네. 이 안에 로켓 연료가 들어 있고요. 뭐 점화제도 들어 있고 이 안에 이제 에어로졸이 이거서 이제 쭉 하고 나오거든요. 네. 나중에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류가 이렇게 6가지가 들어 있다는 거. 네. 자, 거실. 자,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을 거실이라고 하고요. 자, 능력 단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능력 단위, 소화 능력을 나타내는 숫자다. 1단위가 있었고, 그죠? 대형 소화기는 A급 10단위, B급은 20단위 이상.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숫자가 클수록 소화 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자, 간이 소화 연구입니다. 간이 소화 연구도 아까 말씀드렸던 마른 모래, 그다음에 팽창 질석, 팽창 진주함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게 이제 계산 문제에 등장을 하면 그죠?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마른 모래가 100리터가 있어요. 그럼 몇 단위입니까? 1단위죠? 그죠? 1단위. 이런 것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150리터예요. 그럼 1.5단위. 그다음에 팽창 질석이 뭐 160리터가 있다. 그러면 얘도 1단위라는 거. 그래서 기준이 50, 80에 5단위, 0.5단위라는 거. 네. 이거는 뭐 칸 채우라고 넣지는 않겠죠. 2차에서.
만약에 계산으로 나오면 이런 것들이 알고 있는지. 예, 능력 단위를 우리가 구하는 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제가 넣은 겁니다. 마른 물에 이렇게 담아서 놓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팽창 질석도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삽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 한 삽 퍼가지고 버야 되니까. 예? 자, 그리고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7번, 8번, 9번, 10번, 11번. 얘도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자, 일반 화재를 아까 A급, 유류는 B급, 전기는 C급, 주방은 K급, 금속은 D급 이렇게 돼 있고요. D급이 24년 7월 25일 날 네, 시험 보기 바로 전에 개정이 됐었죠. 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D로 표현한다라고 한 거, C로, B로, 네, A로. 어쩔 수 없이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무, 서부, 종이, 고무, 플라스틱. 일반 가연물이 타고 재가 남는 화재가 키포인트죠. 유류는 이런 것들이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 요게 이제 키포인트고요. 나머지는 여기 두 개는 다른 거고요. 얘는 그대로 봐주시면 되고요. 자, 주방에서 동식물류. 그죠? 이런 데서 화재 나는 거 K로 표시한다는 거. 자, K의 D급이 전기자동차 화재부터 해가지고 많이 등장을 하니까 얘가 들어왔죠. 마그네슘, 합금, 가연성 금속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금속 화재에 대한 소화기 적응 화재비는 D로 표현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색깔 뭐 A, B, C, K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무슨 소화기일까요? 네, 금속 화재용 이제 소화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요. 네, 네, 주거용 네, 쓰는 K급의 소화기입니다. K급 소화기. 네. 그래서 그거를 사진으로 한번 담아 봤고요. 자, 7번부터 11번까지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 기준이거든요. 1시간 넘었나요? 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여기부터 하겠습니다.